네, 동시효과구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주말장의 패턴 나올 것 같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다 소폭의 내림세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거래소 2,739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0.2% 전거래 대비 하락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반등 꽤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감내할 만한 수준의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괜찮은데요. 네, 뉴욕장 대비해서는 충격 크지 않은 모습 점검이 됩니다. 코스닥은 아주 약하게 밀려가지고 정교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0.07% 아주 소폭의 내림세고요. 0.6포인트밖에 내주지 않게 되면서 사수합니다. 네, 910선 사수하게 되면서 911.66포인트의 출발 대기가 오늘 양호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도 좀 잠잠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다릅니다. 워낙에 또 종목의 변동성이 커가지고 오늘 장에도 원자재 관련주 쪽에서 밀 가격의 한번 상승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치가 많았습니다. 워낙에 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워낙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밀 생산이 많은데요. 시간 외에서 어제 한탑의 주가가 시간에 상한가 냈습니다. 현재 호가 구간에서 15%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네, 1,37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맥분과 배합사료 제조하는 업체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도 어제는 플레이가 상당히 강했는데 네,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가 받습니다. 효성 OMB 보실까요? 네, 이 종목 3%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만원선을 살짝 터치하면서 오늘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많이 밀렸던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늘은 다시 다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루코의 주가가 1.5% 상승 들어오고 있고 PJ 메탈, 네, 이 종목이 거의 6,000원권에 다시 한번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3월 3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에서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책사이기 때문에 워낙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대외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의 모멘텀 반영한 종목들 오늘 움직일 수 있을지 점검 필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거리두기 조기 완화와 관련돼서 확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력 안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네요. 네, 8일에서 11시 또는 12시까지 영업 연장해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조금 약합니다. 네, 이더는 그대로 두고요. 6인으로 두고 시간만 1시간 더 늘려서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 발표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은 일일 데이터 나오겠습니다만 또 최대치 내일 확진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기 완화에 들어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 확인하면서 오늘자 함께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출발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호가 구간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요. 거래소가 0.5%가량의 내림세 집계가 되면서 전거래 대비해서는 13포인트 내주고 있고요. 2,733선에서 출발이 됩니다. 2,736에서 오늘 시가 출발 들어왔고요. 지금 시가보다는 조금 낮네요. 네, 2,734선에서 현재가 움직입니다. 닷새 만에 이렇게 되면 조정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장 초반에는 낙폭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해줄 수 있을 만한 저가 매수 세력 움직일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약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호가에서는 괜찮았는데 정교장에서는 낙폭 조금 들어옵니다. 0.6%가량의 내림세이고요. 910선을 결국에는 내주게 되면서 906.31포인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910선이 아니라 900선 사수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폭으로 치면 거래소보다는 그동안에 코스닥의 반등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오늘 변동 조금 더 출현될 수 있을지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의 매매 동향 보시면은 관망하는 세력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아쉽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367억 원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됩니다. 어제 갈팡질팡하다 결국에는 샀거든요. 1,000억 원 넘어가는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하루를 자리 못 지키고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어제 나서줬는데 지금 조금 들어옵니다. 장초반에 한 20억 원 정도 연기금 매수 유입되면서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출발되고
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요즘에 갈치장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사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팽팽합니다. 네, 개인 쪽에서는 319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거의 그만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물이 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00억 원 넘게 외국인들 매도가 나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코스닥에서는 매도 대응이 눈에 띄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의 포지션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약하게 팔자 쪽으로 현재 방향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의 동향을 같이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수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업종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기, 전자 업종이 전업종 가운데서는 분위기 가장 안 좋습니다. 어떤 한 섹터가 지금 급락하는 것은 아니고 고르게 하락세가 전개가 되면서 1% 내외 정도 업종 하락 기록이 되고 있고요. 두산퓨얼세,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하락하게 되면서 전기, 전자 업종 내림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도 오늘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기에는 시멘트 관련주들이라던가 한국석유 이런 종목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이나 서비스 이쪽에서도 하락세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쪽에서는 의료 정밀 섹터하고 은행, 은행이 좀 점검이 되고 있고 기계 섹터가 어제부터 분위기가 좋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중국에서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기계 섹터 관련돼서 조금 더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쪽 괜찮고요. 방산주, 이쪽에 움직임 나오게 되면서 기계 섹터 올라옵니다. 철강 금속 업종 요즘에 약간의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강 금속 업종 0.6% 정도 현재 플러스 집계가 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에서는 전멸입니다. 상승하는 종목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태고 약세가 어떤 한쪽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내외로 해서 고른 하락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도 반등이 약했는데 오늘도 1% 넘어가는 추가 하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43만 원권에서 현재 시세에 접수가 됩니다. 카카오도 1%대, 삼성 SDI도 1% 정도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가 1% 넘어가는 개파락으로 출발이 돼서 12만 6천 원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2% 넘어간 하락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던가 IT 쪽에 미국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커플링화되는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가 한 2% 내외 정도에서 지수보다는 낙폭이 조금 크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약합니다. 1% 가까운 하락 흐름 전개가 되면서 7만 2,300원권 현재 시세가 접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5일선을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21선에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 점검이 됩니다. 쭉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14위권에 있는 종목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가 0.3% 강보합권 정도 시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30위권 안에서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HMM 정도, 해운주 1.9% 상승, LG생활건강 1.4% 정도, 이 정도만 아주 미약하게 플러스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상황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0위권 안에서 전반적으로 약세 기운이 또렷하고요. 어제 워낙에 또 강하게 반등을 줬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거의 소화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개장 초반의 분위기 확인이 됩니다. 펄어비스가 계속 안 좋네요. 펄어비스가 한 2% 내외 정도 하락 흐름 짓게 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 밀리고요. 네, 위메이드까지 해서 게임즈 전반에서 오늘 분위기 약세 좀 다운되는 분위기고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지는 않고 한 0.7%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약보합 마감 이후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0.7% 플러스권에서 동향 접수가 됩니다. 코스닥도 드문드문 상승 종목이 들어와가지고 13위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LX 세미콘 이 종목도 강보합권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뜨문뜨문한데요.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 쉽게 찾을 수 없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다 열고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반반이네요. 딱 상승반, 하락반 정도 체크가 되는데 358개 종목이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393개 종목 밀려납니다. 조금 더 개수로는 하락 종목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783개 집계가 되고 있고 상승한 종목은 513개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좀 개장 초반을 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알루민 쪽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원자재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면서 어제 밀렸던 오늘은 이쪽에서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쪽에서 상승이 나오는데요. 하이스틸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스틸 주가가 현재 구간에 9%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 알미늄도 7%대, 세아제가 6.7%, 큰 종목 안에서는 세아제가 힘있게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11% 넘어가는 상승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루코가 또 괜찮네요. 네, 알루코의 주가도 6% 넘어가는 상승권. 어제 호실적 발표 있었던 TCC 스틸, 네, 이 종목도 5% 내외 정도 오름세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조선과 해운주가 오늘 다시 반응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흥하해운의 주가가 5% 내에서 6% 정도 오름세가 나옵니다. 거래가 장 초반부터 많이 붙으면서 오늘 흥하해운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밖에 올라오는 종목 가운데서는 한국화분 같이 보실까요? 묶어서 뭐 조선주 보시면서 기자재 좀 함께 체크 필요할 것 같은데 장중 고가대가 찍힙니다. 지금 4.6% 플러스권이고요. 네, 12,500원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어제 눌렸던 지금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방산주도 여기에 케이스에 좀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무기 지원이 요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의 판로가 더 개척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LIG 넥스원의 주가가 한 1.7%, 장중에는 3% 넘게 슈팅이 나오면서 73,900원 선에서 움직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도 키워드가 전쟁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원자재 관련주 먼저 봐주세요. 원자재요? 네, 알루미늄 좀 철강 좀 먼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포스코는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제철은 지금 역시 강보합권.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쪽을 한번 볼까요? 알루코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철강 쪽이나 이런, 철강 쪽보다는 역시 비철금속, 그 다음에 이쪽, 결국엔 비철금속이죠. 산업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려아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도 오늘 지금 강보합권, 풍산은 지금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장기전으로 좀 흘러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철강 쪽보다는 비철금속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철강은 모멘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는 좀 영향이 없고요. 중국 쪽의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해가 열리는데, 물론 양해는 이제 정치 행사이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통 보면은 내놓기 때문에, 오늘 양해가 열리면은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확실하게 좀 어떤 방향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동계올림픽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전에는 계속적으로 철강 감산을 했고 그런데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소폭적으로 증산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중국이 감산을 하면서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좀 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동안엔 좀 수혜를 받았는데 대신 중국 쪽에 모멘텀이 좀 있으면은 대신 국내 업체들을 주로 하는 국내 건설 업체들의 주로 납품을 하는 대한제강 최근에 큰 폭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쪽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산 철근이 그동안에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쪽의 모멘텀은 철강 업체들은 좀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의 양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을 반영해서 장 초반에 종목들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안에서는 지금 해운하고 조선주가 굉장히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게 되면서 LNG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조선주가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연속성 있게 쭉 가다가 한번 좀 쉬었다가 이런 패턴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요즘에 수주권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2% 넘어가는 상승 장중에 나오기도
나오기도 했고 오늘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이런 쪽 현대미포조선 모두 다 빨간불 들어옵니다. 기자재 같이 보자라고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한국카본이 움직임 좋아요. 네, 장중에는 4.6%까지 장중고가 나왔고 지금 약간 윗골이 달면서 2.9%, 3% 가까운 플러스권이 집계가 됩니다. 모든 지지선이 돌파가 되고 있는 상태고 한국카본이 고지가 멀지 않았거든요. 네, 신고가와 멀지 않은 구간에서 현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하고 기자재 쪽 묶어서 특히 카본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뿐만 아니라 조선주들도 같이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LNG 선에 대한 수요는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 안 그래도 작년에 좋았던 실적이 올해 지금 이러한 대내외적인 이제 변수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대한 회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신규 접근은 이제 웬만하면 조금 이제 자제를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조선주들이 이제 눌림 구간 이제 한 차례 나올 때 그때만 좀 접근이 좀 유효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도 같이 좀 묶어서 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고요. 뭐 흥하해운이 많이 나는데요. 시세가 지금 계속해서 양봉의 길이를 더 키워 나가게 되면서 7% 넘어가는 상승권 나오고 있고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잘 나올 것 같다. 계속 서프라이즈 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HMM 주가 동참이 됩니다. 3% 넘어가는 3% 후반대, 네, 이 정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 좋은데요. 뭐 대한해운, 페노션까지 해서 해운주 조선주가 요즘에 약간 커플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운주 어떻게 보세요, 김혜원 전문가님? 뭐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물동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이번 1분기에도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건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운주도 뭐 계속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조선주나 해운주나 이제 말씀 주셨듯이 계속해서 이제 약간 커플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미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해운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주셨던 지금 최현재 전문가님의 시각도 궁금한데 탑픽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의 투자 전략도 조금 더 짜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해운주 상당히 강한데요. 지금 HMM이 지금 약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페노션이 지금 1% 중반, 그 다음에 대한해운이 지금 2% 중반, 흥하해운이 한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해운주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 단기적인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HMM은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밸류에이션 회복 과정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3만 원 중반까지는 뭐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승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뭐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최근에 며칠 좀 조정폭을 겪었는데 어제 좀 굉장히 좀 상승을 하면서 다시 되돌려 놓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HMM 기준으로 페노션도 역시 같이 보셔야 되는데 뭐 같이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오늘 장에도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게 에그플레이션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탑이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밀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 상승을 멈출 수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밀 가격 같은 경우는
2009년 이래 최고치를 수사해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분석 속에서 한탑이 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호가보다는 강하게 시세 나오면서 상한가로 올라갑니다. 1,54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효성 OMB도 길게 장대 양봉 뽑아냅니다. 현재股가는 16%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두각을 이쪽에서 많이 나타내고 있고 대우도 같이 플러스권 3% 넘어가는 상승. 미래생명사안이 또 올라가네요. 그리고 오늘 효성 OMB 이런 종목은 정적 VR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시세 많이 좀 붙고 있는 상태고요. 한일사료, 비료 쪽 같이 보셔야겠죠. 이쪽도 2.3% 플러스권에서 오늘장의 대세에도 이 비료와 관련된 사료, 에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반영한 관련된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최현재 전문가님 좀 팁 주시겠어요? 뭐 지금 곡물 관련주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갑자기 올라가면 솔직히 대응이 불가능하죠. 뭐 전쟁 리스크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곡물 관련주는 단기적인 대응만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외부 외생 변수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펀더멘탈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뭐 이렇게 급등할 때는 차라리 사지 말고 좀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에 휘둘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차라리 그러면 빠질 때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조비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네요. 6% 넘어가는 상승, 팜스토리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종목 확산이 나타나고 있고 남해화학 같은 종목들도 플러스권에서 시세가 납니다. 잠깐 조금 짚어드리면은 간밤의 밀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전거래에 대비해서 7.9% 올랐고요. 옥수수가 6.1%, 대두 가격이 3.7% 올라가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좀 고르게 아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투자 괜찮다고 보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시장에서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애초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좀 많이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세계 식량 지수가 이제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곡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종목의 이러한 상태, 실적보다는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혜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는 접근이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원자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굳이 지금 현재 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와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는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쉽지 않은 대응 영역의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비슷하게 투자 의견 주고 있는 상태고요. 판타지오 하나 볼까요? 판타지오가 어제 막판에 굉장히 슈팅 강했잖아요. 상한가 마감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올라가는군요. 25%까지 장중에 급등 나왔고요. 윗골이 살짝 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19% 넘어가는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200만 주 넘게 붙었습니다. 지금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협업 소식이 나왔어요. 네, 지금 드라마 제작을 체결했다, 계약하는 거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뉴스로도 이런 종목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거래가 얕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네, 이런 종목들의 패턴 함께 확인이 됩니다. 판타지오가 어제 오늘 강하게 시세 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컨텐츠 쪽 이런 거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판타지오 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이런 종목보다는 오늘 지금 J 컨텐츠나 오늘 이쪽, CJEN은? 네. 아니 그리고 뉴나 에이스토리 이쪽이 오늘 좀 강한데요. 같이 뭐 영향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콘텐츠주 접근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일단 그러면은 좋은 종목에 좀 접근해보자. J 컨텐츠나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뭐 에이스토리, 뉴 이런 종목에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판타지오는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뉴스플로우에 연결돼서 시세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종목도 따라붙는 거는 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따라붙는 거는 아니고 기세가 날 때 좀 종목들 볼 수 있는 거 체킹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김영훈 전문가님께서 오늘 뭐 눈에 확 띄는 쪽, 보고 계신 쪽 있으시면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어제 시장에서 좀 상승이 잘 나왔었던 섹터죠. 이제 CBDC 관련 섹터를 이제 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4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CBDC, 이제 디지털 이제 전자화폐에 대한 지갑이라고 하죠. 이제 이 CBDC에 대한 발전 속도가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법적인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제 올림픽에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미 이제 상용화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 개발 속도를 이제 계속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BDC 섹터가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이제 호재로 해서 이제 함께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거래량이 이제 들어왔던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CB도 지금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양봉이 붙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대덕전자 1.6% 플러스권, 코리아 서킷에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심택까지 다 양봉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 그냥 뭐 들어갈 만한 종목 하나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접근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말 전이기도 하고, 이제 뭐 주말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그 외에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이제 PCB 관련주들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이 나온 구간이죠.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는 전략이 그대로 이제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쪽 있으시면 좀 짚어주세요. 저는 아까 이제 컨텐츠를 좀 보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러면은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많으시죠? 예. 예. 일단 오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 이제 강보학권,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좀 소폭 하락, 루트로닉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 썼는데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오늘 지금 1%대 상승하고 있고, 비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올은 오늘 약보합인데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계속적으로 실적은 잘 나옵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저는 밸류에이션이 일부 종목들은 좀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워낙 좀 뛰어나다 보니까 뭐 비올,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카,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요즘 고성장주, 고퍼주 염려들이 많은데 실적이 그나마 좀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한번 하나쯤은 이제 포트에 담아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참 변호사에 커가지고 대응이 쉽지 않은 영역에서의 대선 테마주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어제도 뭐 음봉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대응하셨던 분들 약간의 뭐 골치를 썩으면서 어떤 대응의 포지션 잡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흐름 나오는 종목들 많이 체크가 됩니다. 윤석열 관련주 히림의 주가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6% 넘어가는 폭의 좀 조정권에서 움직입니다. 덕성 우선주, 뭐 NH능률, 대신 정보통신까지 해서 대선 테마주 역시나 쉽지 않구나라는 난이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안철수 관련주 안에서는 빨간불 그래도 조금 들어오네요. 네, 써니전자가 1.5%, 까미 UNC가 1% 안쪽에 네, 상승 움직임 집계가 됩니다. 이재명 관련주들이 어제 워낙에 또 이쪽으로 시세가 또 쏠리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맷집 있는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정도,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성건설, 이건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내림세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쉽지 않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미처 못 파셨던 분들은 오늘은 포지션 정리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 좀 주세요. 네, 이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뉘어져 있죠. 때문에 이제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선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 인맥주는 완전하게 어떠한 기대감을 이제 잃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인맥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이제 정책에 조금 알맞는 종목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양 후보의 정책이 이제 뭐 4차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 그 다음에 뭐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시에 좀 겹치는 이러한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현재 조정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정리할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끔 함께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승이 나와줄 때 좀 대응을
전환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정책주를 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주 짧게 좀 건설주도 오늘 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최현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코멘트 주세요. 예, 오늘 건설주들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전부 다 지금 약세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만 좀 강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유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건설주 지금 대선 앞두고 지금 굉장히 좀 강한데 건설주 지금 수준은 잘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분양이 미분양이 나면은 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 보여가지고 건설주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업황은 그렇게 뭐 썩 아주 좋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두 분의 챙겨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살펴보는 동안에 저희가 종목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지수가 조금 더 하방을 많이 여네요. 네,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1% 넘어가는 하락세가 집계가 되는데 연기금 장초반 사자에서 매도로 포지션 갑자기 바꿉니다. 매도물 조금 늘어나면서 거래소 시장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오늘도 방해 요인입니다. 코스닥에서 매물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1% 넘게 생각보다는 좀 낙폭 깊게 나오고 있는 현재 분위기 확인이 됩니다. 환율 반영 어떨까 체크하겠습니다. 이주원 연구원 만나보시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강달러 나왔습니다. 지금 달러인덱스 97레벨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회담도 성과 없었고 좀 분위기 이런데 개장보다는 지금 현재 환율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원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환율이 장 초반에 급등했습니다. 장 초말이지만 1212원을 상향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1211원 80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종가 대비는 3원 40전 상승한 1208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1212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났고 이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4포인트 상승한 97.73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이 1208원 6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가 플러스 85전인 점을 감안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04원 60전보다는 약 4원 1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회담 결과 종전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랑스 총리가 설전에 나서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의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회담 속에서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역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3대 증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국채 신용물 금리는 0.033포인트 하락한 1.845%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 반락했던 유가는 현재 장 초반이긴 하지만 아시아장에서 110불을 전후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역시도 이러한 우려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환율의 추가 상승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 물량과 더불어서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물량의 1210원 선에서 즉 1210원 초반선에서 환율의 상단은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구간에서 구체적인 범위의 폭 어느 정도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예상 환율 범위는 1205원에서 1212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1212원 선을 상향 돌파하긴 했지만 1210원 초반선에서 환율의 상단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업체 고점 매도 물량과 더불어서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물량의 1210원 초반선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차 저항선으로 예상이 됐던 1210원 선을 바로 다이렉트로 오늘 오전장에 뚫어냅니다. 굉장히 환시에 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외환 당국의 경계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났던 1212원을 또 돌파하는 가격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지금 장중고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물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저항선 돌파 구간에서 오늘 환시와 함께 외국인들 동향까지 묶어서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주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